자, 지금부터 고려대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초본 4강 문제풀이 강좌를 시작할게요. 자, 봅시다. 지금 고려대 문제에서 지금 분자 간의 힘에 대한 제시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극성과 무극성, 그리고 화학결합에 대한 제시문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끓는 점들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끓는 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다, 그지? 일단 수소화합물이라 그랬어. 이 수소화합물들은 뭐예요? 여기 있는 것들? 네. 얘들은 분자입니다, 그죠? 분자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면, 끓는 점의 차이, 비교를 하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끓는 점의 차이 비교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이거는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끓는 점이라는 것은 네, 그렇죠. 당연히 분자 간 힘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수소화물은 전부 다 분자니까요.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분자니까 끓는 점 차이를 비교를 할 때는 분자 간의 힘의 차이를 가지고 얘들을 비교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럼 분자 간의 힘이라는 것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비교를 해야 된다. 분산력, 그 다음에 수소결합, 쌍극자힘, 요것들을 비교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분산력이랑 그 다음에 이제 쌍극자힘이랑 수소결합 중에서 비교가 가능한 게 일단 두 개가 만약에 있다면은 쌍극자힘이랑 수소결합이 있다면 어느 게 월등하다 그랬어요? 이 중에선 얘가 월등하다 그랬죠? 네. 그런데 분산력은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수소결합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는 뭘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분산력이라는 것은 당연히 분산력에 대한 비교는 뭘로 한다? 분자량의 크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분산력이 뭐랑 비례한다? 우리가 앞에서 했지? 이건 전자의 개수가 많았죠. 전자의 수에 따라서 그거 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뭐야? 표면적이 크다. 분산력이 크려면 표면적이 커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분산력이랑 표면적이 지금 비례관계라는 거고, 전자의 수가 많다는 말은 핵전하가 크다는 소리고, 핵전하가 크다는 말은 분자량이 크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분산력이라는 것은 뭘 비교를 하는 것이다. 분자량과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쌍극자 수소결합하고 사이에 뭐가 분산력이 어디로 들어갈까? 이쪽일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A번에서 우리 보고 풀으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14족과 17족 원소들의 수소화물 끓는 점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이게 첫 번째죠. 1번. 다시 말하면 뭘 비교해라. 14족 17쪽의 끓는 점 차이. 이게 1번이고, 그 다음 2번. 14족 수소화물들의 끓는 점이 주기가
주기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이유. 그러니까 14족에 끓는 점을 비교해라. 이거를 하라는 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 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14족과 17족을 비교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느 것 비교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4족과 17족을 비교하라는 말은 지금 이 부분이 뭐야? 이 부분이 14족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17족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뭘 비교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같은 주기 14하고 17쪽을 비교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럼 같은 주기 14족이나 17족을 비교를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분산력, 쌍극자, 수소결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비교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네, 보세요.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같은 주기 14족하고 17족을 비교를 하니까 파란색이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초록색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죠? 파란색보다 초록색이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17쪽이 전반적으로 끓는 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지. 일어난 현상은 뭐냐면 1번 17쪽의 끓는 점이 전반적으로 어떻다? 높다.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17쪽이 끓는 점이 전반적으로 높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얘들을 어느 것으로 비교를 할 것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분자 간 힘의 비교 우선순위. 이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분산력, 쌍극자 힘, 수소결합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비교의 1순위가 뭘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 분자 간 힘의 비교 우선순위가 뭘까? 지금 여기서 보면 초록색에 있는 여기 있는 분자들이 파란색에 있는 분자들보다 더 끓는 점이 높잖아. 그치? 전반적으로.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같은 주기 14족과 17족을 비교를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얘 하나는 조금 튀긴 하지만 전반적 트렌드는 얘가 높은 게 맞아요. 그죠? 그 높은 게 맞는데 그럼 비교 대상 중에서 이 두 개를 잡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 HCl이랑 SiH4 적어볼게요. 자, 이게 두 개는 분자량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실리콘은요, Cl보다 3개 더 앞에 있는 원소죠. 그 원자 번호, 다시 말하면 얘하고 얘는 Si하고 Cl은 원자량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원자 번호가 약 얼마 정도 차이 나요? 원자 번호는 10죠. 원자 번호는 3이 차이가 나지. 원자 번호 3 차이인데 핵 하나당 적어도 평균적으로 몇 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 핵 하나당 원래 한 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적어도 약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는 소리야. 약 6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뭐가? 원자량이. 그지? 원자량 차이가 이 정도 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이게 핵전하고, 그지? 핵전하 차이, 그죠? 이게 양성자 개수 차이니까 원자량 차이는 양성자 하나당 중성자 하나씩 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6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수소가 얘는 하나 붙어 있고 얘는 4개 붙어 있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서 3 정도 차이를 메꿔주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하고 얘는 분자량 차이가 얼마 정도밖에 안 나?
약 3 정도 차이가 나요. 분자량 차이가 난다. 실제로 HCl, CL은 알잖아요. 분자량.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CL은 35.5죠.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두 개 더 해봤자 36.5 정도밖에 안 되거든. 36.5. 얘도 어때요? 얘도 뭐 얼마 안 되겠죠. 그죠? 해봤자 뭐 한 33 정도 안 되겠어. 그죠? 그럼 요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원자량 차이가 많이 나왔나? 많이 안 나지. 10%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지. 3 정도 차이는 거의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단 말이야. 분자량 차이가 작다. 분자량 차이가 작다는 말은 뭐의 차이가 작다는 거야? 그렇지. 분산력의 차이가 작다. 적다라고 써야 되나? 적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분산력의 차이가 적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분산력은 비교 대상에서 일단 빠집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더 뭘 생각을 해야 돼? 쌍극자 힘이랑 수소결합 같은 걸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문제 자체는 지금 수소결합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야. 왜? 지금 보면은 전체 14족이랑 17족의 트렌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14족과 17족의 트렌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소결합을 얘를 가지고 띡 설명을 해버리면은 논점이 좀 어긋나겠죠. 왜냐면 얘만 그런 거니까. 이게 특별한 경우잖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14족과 17족 원소들의 수소결합을 끓는 점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우리가 그거니까 수소결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HCl이랑 SiH4를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HCl하고 SiH4는 둘 다 수소결합은 못해요. 그러니까 얘도 비교가 대상이 아니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뭘로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분산력의 차이도 적어. 수소결합도 아니야. 그럼 당연히 쌍극자 힘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소리다. 그지? 그러면은 뭐가 중요해? 쌍극자 힘, 쌍극자 모멘tum 뮤 벡터는 뭐라 그랬어? 쿨롱 곱하기 R 벡터라 그랬지. 그럼 다시 말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쿨롱은 뭐랑 비례한다 그랬어? 쿨롱은 뭐랑 비례한다? 전기음성도 차이하고 비례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제 전기음성도 차이가 어느 게 더 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쌍극자 모멘트 전체 벡터 합이 중요한데, 그지? 벡터 합. 이 벡터들을 해서 쌍극자 모멘트 벡터 합이 중요한데, 이 쌍극자 모멘트 뮤1, 뮤2, 뮤3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까지 쳤을 때 어느 게 가장 크냐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SiH4는 당연히 무슨 구조겠어요? Si가 여기 있고요.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뭐 무슨 구조야? 삼면체 구조다. 정삼면체 구조다. 그지? 정삼면체면은 쌍극자 모멘트가 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없죠. 왜냐면 중심으로 생각해서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벡터의 합은 0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없다. 그러면 얘는 그냥 무슨 힘만 가지고 있는 거야? 분산력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뭐가? SiH4가. 그러면은 이제 HCl을 비교를 해본다면 HCl은 어떻게 생겼어? H하고 Cl이 이렇게 생겼지. 근데 이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다라는 거야?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말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먼저 분자량을 보자. 그죠? 일단 먼저 분자량을 보자. 근데 분자량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날 것이다. 그래서 분자량의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어떻다? 분산력의 차이가 적을 것이다. 그러면 같은 주기에 14족과 17족 수소화합물은 분자량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분산력은 차이가 안 나지만 쌍극자 힘을 비교를 하면 어느 게 더 크다는 겁니까? 17족 원소는 수소 하나랑만 결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원소들을. 그럼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쌍극자 힘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쌍극자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야?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17쪽이 분자간 힘이 더 크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거기까지 말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다? 분자간 힘이 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끓는 점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됐지? 좋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두 번째 문제 2번을 풀어보자. 14조 끓는 점 비교해라. 그렇죠? 그죠? 14조 끓는 점 비교해라. 자, 그럼 이제 14조 끓는 점은 이렇게 비교를 한다. 자, 보면 CH4, SiH4, GH4, SNH4
주석이죠. TnH4인데 어쨌든 간에 이 네 개를 비교를 하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그죠? 네, 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수소화합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얘들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지? 14조간.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때 현상, 우리가 본 현상은 뭐야? 14족 수소화합물은 어떻다? 주기가 증가할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14족 수소화합물은 주기가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14족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럼 뭘 세 개로 비교를 한다? 분산력, 쌍극자, 수소결합. 번거로워도 계속 써. 그래야 나중에 좋은 글을 쓸 수 있어. 잘 봐. 그러면은 우리는 분산력, 쌍극자, 힘, 수소결합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로 비교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랬지? 분산력, 쌍극자, 수소결합 중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CH4, SiH4, 그 다음에 저메늄이죠. SgH4, 그 다음에 tin, SnH4 이렇게 네 개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네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요. 분자량이 어떻게 됩니까? 분자량이 크죠. 점점 커지죠. 이쪽으로 갈수록 분자량이 점점 커지고요. 자, 쌍극자 힘을 비교하려면 극성 정도를 비교해야 되잖아. 그럼 극성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러면은 CH4부터 시작해서 SnH4의 공통점은 뭐예요? 분자 구조가 같죠? 분자 구조가 같다. 어떤 구조로 같아? 다 정사면체. 여기 정이라는 말을 붙일 땐 조심해야 돼. 이 정이라는 말을 붙일 땐 조심해. 왜냐면 얘들이 원자 종류가 다를 수 있잖아. 원자 종류가 다르다는 말은 결합 길이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당연히 다르다는 거지. 결합 길이가 다르면 당연히 정사면체라는 말은 약간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게 분자 구조가 비슷해 보이는 거랑 같은 거는 좀 다른 것이고 정사면체냐 그냥 사면체냐는 다른 건데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심 원자 14족 중심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4개의 원자가 다 수소로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뭐가 같다는 거야? 분자 구조가 같고 정사면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정사면체의 특징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정사면체니까 어떻대요? 쌍극자 모멘트가 모멘트가 0입니다. 그죠? 쌍극자 모멘트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극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극성이 없다. 아, 그럼 수소결합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지. 수소결합은 아니고, 그죠? 그럼 말로 다 써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쌍극자 힘부터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쌍극자 힘.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다? 구조가 어떻다? 구조가 정사면체 구조다.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글로 써야 된다. 알겠지? 중 늘어서 써야 돼. 구조는 정사면체죠. 정사면체 구조에다가 뭐가 아니야? 그래서 극성이 없죠. 극성이 없기 때문에 극성이 없다. 따라서 어떻다? 쌍극자 힘은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수소결합도 수소결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수소결합을 하려면 F나 O나 N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수소결합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뭘 써주면 되겠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는 비교군이 뭐밖에 없다? 분산력밖에 없다. 그럼 분산력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금 CH4에서 어디로 갈수록 SnH4로 갈수록 어떻다? 분자량이 커지죠, 그죠? 분자량이 커지니까 따라서 뭐로 봐서 분자량과 뭐는 비례관계니까
분산력이 비례관계니까 분자간이면 어느 게 제일 크다는 거야. SnH4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GeH4 그 다음에 SiH4 그 다음에 CH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로 나오는 거야? 분산력은 결과적으로 또 뭐랑 관련이 있다? 분산력이 크다. 분산력이 크다는 말은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끓는 점이 분산력이 높으면 끓는 점도 올라가겠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분자간임의 크기가 어떻다? 이게 끓는 점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얻는 거야? 여기서 보이는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네, 좋아요.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돼요. 선생님, 이거는 똑같은 말을 다시 해야 되니까 좀 깝깝해서 설명을 안 할게요. 당연히 답은 알겠죠, 여러분? 답은 알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17쪽 원소들의 수소화합물에 끓는 점은 이주기 수소화합물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들보다 훨씬 높다는 거지. 그지? 잠깐만. 그 말이 아닌데. 17쪽 원소들이 이루는 수소화합물은 끓는 점 훨씬 높다. 그리고 3주기 이상의 수소화물들의 끓는 점은 2주기 수소화물에 비해 낮지만 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2주기 수소화물보다 얘가 훨씬 높고 이거 말하는 거지. HF가 훨씬 높다는 거 말하는 거지. 그지? 그 말이야. 그리고 3주기 이상의 수소화물들의 끓는 점은 17쪽 3주기 이상의 수소화물들의 끓는 점은 2주기 수소화물에 비해 낮지만 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얘도 없지만 어쨌든 얘는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이 트렌드는 뭘 따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14족 요거 트렌드하고 같은 거죠.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 이거. 이해돼? 극성 차이도 나긴 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얘는 그렇지. 분자량이 중요한 거죠. 그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분자량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얘들이랑 왜냐면은 얘도 사실은 얘들끼리도 서로 간에 분자간 힘의 종류가 비슷하다는 거지. 그리고 수소결합 못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될 것이고 당연히 그럼 이 HF는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얘들에 비해서 뭘 잘해? 수소결합을 잘하지.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지. 좋아. 그래서 저기 이제 고려대 2012 모의 C 봅시다. C.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CH4, NH3, H2O, HF 이렇게 지금 된다라는 거지. 그치? 수소화합물들을 다양한 수소, 이주기에 있는 수소화합물들에 대한 끓는 점을 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NH3하고 HF에 비해서 H2O가 상대적으로 더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게 직선형이라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혹이 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높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그걸 설명하라는 거지. 제시문 근거를 설명하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화학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 분자간의 힘은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 분자간의 힘 안에 수소결합이라는 말이 들어있어. 어쨌든 얘도 답은 수소결합 형태로 써야 될 거란 말이야. 당연하지 않니? CH4보다 어쨌든 간에 얘들이 더 수소결합 어때요? 당연히 잘하죠. 그죠? 선생님이 수소결합하면 뭘 떠올리라 그랬지? 수소결합. 수소결합. 수소결합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뭘 가지고 있다? 수소결합 자체가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FON이 뭐랑 결합하고 있어? 수소랑 결합하고 있는데 이 수소가 어떻게 있어요? FON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랑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소결합은 일자형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F하고 H 사이에 이 결합이 있는데 그 사이 결합에 여기에 있는 화학결합의 방향이랑 일직선이 되는 방향으로 와서 다른 F나 O나 N에 이런 뭐가 있으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은 걔하고 이렇게 일직선을 이루면서 있는 것이 그 상태가 수소결합이 가장 잘 일어나는 형태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럼 이제 분자 구조를 제대로 그려봐야 돼. 루이스 구조를.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같이.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수소결합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있는 화학결합, 이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분자를 그릴 때 저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려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NH3부터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H2O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HF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에 좀 주목을 해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결합이잖아, 그지? 이 결합이랑 어떻다? 일직선의 방향에 비공유 진자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얘들을 보면, 얘가 만약에 다른 NH3하고 수소 결합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결합을 해야 돼? 얘가 지금 요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N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와서 N. H 부분을 생략할게. N.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 있다, 그죠? H2O는 어때요, 여러분? H2O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그죠?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도 O가 땡땡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고 있겠죠. HF도 마찬가지로, 그죠? H, F, H, F, H, F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얘들의 특징이 뭡니까? 벌써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H2O가 얘들보다 더 끓는 점이 지금 높잖아. 그 왜 높냐는 거지. 수소 결합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왜? 얘하고 얘들은 많이 차이 나죠. 왜냐면 얘들 어차피 이 네 개가 다 뭐가 비슷합니까? 분자량은 다 비슷해요. 얘 분자량 얼마야? 16이지. 얘는 얼마야? N이 14니까 17이죠. O가 16이니까 얘는 18이고요. F가 정확히 선생님 기억이 안 나. 18인가 19인가 그렇지? 얘는 19 아니면 20이죠. 그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얘들은 차이가 한 1 정도씩 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분산력 차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얘는 무극성이잖아. 무극성 분자니까 얘들보다는 당연히 얘가 쌍극자 힘이나 수소 결합을 할 수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고요. 그죠? 그럼 이 세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얘가 제일 높단 말이야. 얘들보다. 그럼 이제 얘가 왜 제일 높은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럼 봐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다른 이유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세 개 다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이 가지고 있는 쌍극자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HF가 제일 높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쌍극자 힘만 가지고 보면은 HF가 제일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것도 조금 이상해. 그치? 그러면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비교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수소 결합의 위치를 이렇게 보면 보세요. 이 분자 구조를 봐봐. 여기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어? 한 쌍 있지. 수소가 몇 개 있습니까? 수소 결합 가능한 수소가 3개 있죠. 선생님 그럼 전체적으로 4개의 수소 결합이 가능하겠네요. 맞아. 왜냐면 이쪽으로 결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총 4개를 할 수 있지. 산소도 마찬가지죠. H2O도 HF도 마찬가지지. H가 이쪽 방향으로 할 수 있고 F가 요렇게 할 수 있으니까 총 4가지의 수소 결합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것들을 다 그렇긴 한데 선생님 그럼 수소 결합 비교가 안 되는데 잘 생각해봐. 만약에 NH3가 분자가 1몰개가 있어. 그러면 1몰개가 있어. 1몰개가 있으면 NH3에 얘가 수소 결합하는 거는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수소는 몇 개 있어? 수소 3몰개 있죠. 근데 N에 있는 비공유 전쌍은 몇 쌍 있어요? 비공유 한 1몰입니다. 그죠? 비공유는 1몰이에요. 전자가. 쌍이지, 그지? 쌍으로 1몰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전자 한 개 말하는 게 두 개가 한 쌍이니까. 사실은 이제 정확히는 2몰인데 어쨌든 간에 쌍으로 따지는 게 맞으니까 한 쌍씩 해서 1몰개가 있어요. 그죠? 비공유 전자 쌍이 1몰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수소 결합을 하려면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 두 개가 다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비공유 전자 쌍이 1몰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소 결합을 해도 많이 해도 몇 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해도 최대 1몰밖에는
수소 결합을 못 하겠죠. 그죠? H2O 같은 경우는 어때요? H2O. H2O 1몰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수소도 2몰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도 몇 몰이 들어있어요? 비공유 전자쌍도 2몰이 들어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들은 많이 하면 서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많이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2몰계의 최대 2몰의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지. HF는 어때요? HF는 수소는 1몰 있고요. 1몰이라면 그죠? HF 1몰이라면 그다음 비공유는 몇 쌍이야? 1몰 그 뭐냐 두 개를 한 쌍으로 봐서 비공유 전자 쌍을 세면 쌍의 개수를 세면 3몰이 있죠. 얘는 수소가 모자라잖아, 그지? 수소가 모자라니까 얘는 수소의 1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도 몇 개? 최대 1몰이라는 거지. 선생님,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HF 같은 경우에 선생님 여기서 HF 여러 개 붙으면 되잖아요. 이렇게도 하나 붙고 이렇게도 하나 붙고 이렇게도 하나 붙으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물론 선생님이 지금 말할게. 봐봐. 이 사이 있잖아. 이것도 전부 다 분자간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있지? 맞아? 분자간 힘 맞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이게 지금 이렇게 결합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얘가 델타 마이너스에 델타 플러스죠.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은 무슨 힘이야? 쌍극자 힘이야. 그치? 근데 이게 방향은 어때요? 방향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죠? 직선이 아니라는 말은 이건 무슨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소 결합이 직선이 아니면 수소 결합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들은 수소 결합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수소 결합은.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1몰이 있어도 수소가 3몰 있지만 비공유가 1몰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수소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최대 1몰이고,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도 2몰이고 비공유도 2몰이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지. NH3나 HF에 비해서. 또 얘 같은 경우에는 수소 1몰, 비공유 3몰이니까 아무리 결합을 많이 해도 최대 1몰밖에는 수소 결합을 못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비교를 하겠다는 거야? 분자량 비슷하니까 분산력 비슷한데 CH4는 분산력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끓는 점이 가장 낮을 것이고, 그 다음 NH3, H2O, HF는 분자량도 비슷하고 다 극성 물질이긴 해서 HF가 제일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쌍극자 모멘트가 제일 커서 제일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쌍극자 힘으로만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따라서 뭐로 비교하겠다? 그지? 수소결합의 크기를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수소결합의 대소를 비교를 해서 걔들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H2O의 수소결합은 수소결합의 개수가 가장 많다는 거지. 수소결합 개수가 일어날 수 있는 수소결합 개수가 가장 많아서 그래서 H2O는 가장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NH3하고 HF는 뭐로 비교를 해도 돼요? 당연히 분자량이 다소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분자량 HF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차이가 납니까? 당연히 네, 그렇죠. 쌍극자 모멘트를 비교를 했을 때 HF가 NH3보다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쌍극자 힘이 더 크니까 HF가 더 끓는 점이 NH3보다 높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인하대 문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미셸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떠나서 그냥 한 가지만 말하고 들어갈게. 그럼 산란이 나오는데 산란이라는 것은 뭐냐? 산란이라는 것은 산란세기라는 것은 뭐랑 비례한다라는 거야? 입자 크기 큰 것의 개수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하겠죠, 그죠?
입자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산란세기가 커지고요. 입자 크기 큰 게 많아질수록 당연히 산란세기는 커지겠죠. 산란세기가 커진다는 말은 빛이 직접적으로 어떤 곳에 딱 다 가닿지를 못하고 튕겨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뿌옇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콜로이드 용액.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떤 입자가 사이즈가 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용액에서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상온에서 화합물 이렇게 생긴 화합물이 있어. 이 부분은 물을 좋아해 안 좋아해? 물 좋아하지. 이 부분은 친수성이야. 이 부분은 물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지. 그럼 이건 뭐야? 소수성이지. 그리고 염기성 수용액에 넣었다 그랬어. 염기성 수용액은 일단은 이제 왜 그렇게 넣어줬냐면 극성을 좀 더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COOH가. 그러면 COOH는 염기성 수용액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COO-로 변하겠죠. 그렇죠? 네, COO-로 변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COO 부분의 극성이 좀 더 많이 증가를 하는 그런 형식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산란세기라는 것은 선생님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큰 입자들이 생기면 산란색이 커진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어떤 C라는 농도가 있어. 그럼 C라는 농도에서 이렇게 더 넘어가게 되면 농도.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농도는 무슨 농도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화합물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화합물의 농도죠. 그죠? 화합물의 농도, 그죠? 화합물의 농도 C가. 화합물의 농도가 C보다 더 넘어갔을 때 이 산란세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네, 그렇죠. 산란 가능한 큰 입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증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때부터 뭔지는 모르지만 산란 가능한 큰 입자의 수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 구간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표면 장력이라는 건 뭡니까? 표면에서 서로 간에 당기는 힘을 표면 장력이라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물 표면이 있어. 어떤 여기 용액의 표면이 있어. 당연히 이건 이제 염기성 수용액이겠지, 그지? 염기성 수용액. 여기 표면 장력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표면에서 작용하는 분자 간의 힘, 분자 간 인력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표면에서 작용하는 분자 간 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이 서로 잘 당기니까 표면 장력은 더 커질 거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 이 구간을 벗어나기 전 이 구간에서 이미 표면 장력이 다 줄어들었죠. 그러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표면의 분자 간 힘이 어떻게 됐다? 급격히 작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 농도 C보다 작은 C 농도 이하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산란 가능 입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입자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죠? 거의 없다. 그런데 표면의 분자 간의 힘이 급격하게 작아졌다는 거지. 그리고 and 또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표면의 분자 간 힘이 급격히 작아졌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고요. 그럼 C 농도 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란 가능 입자수들이 큰 입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소리고요. and 표면의 분자 간 힘이 차이가 거의 안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표면 장력을 생각해 봐봐. 표면이 분자간 힘이 급격히 작아졌다. C 농도 이하에서. 그치? 우리가 이게 여기서 발견한 현상이잖아.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 이 두 가지잖아. 그런데 표면의 분자간 힘이 급격히 작아졌다는 말은 C 농도 이하에서는 일단 어떻게 된다는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표면에서 뭔가의 어떤 분자간의 힘을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형태가 C 농도 이하에선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고, 근데 그때 입자는 큰 입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거의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아까 전에 그렸던 이 염기성 수용액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들어가 있는 건 물이지, 사실은. 염기성이 있는 물이잖아. 그 물이라는 건 얘 극성이잖아. 그치, 극성. 표면의 분자간의 힘이 급격히 작아지고 산란 가능한 입자는 없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뭐라 그래요? 친수성. 물 좋아하는 부분. 이 부분을 뭐라 그래? 소수성. 그럼 이제 이 입자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표면의 분자간의 힘이 작아졌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표면의 분자간의 힘이 작아지고 산란 가능한 입자들이 거의 없을까요? 여러분, 얘들이 많이 녹으면 어떤 식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친수성인 물 속에다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둘러싼다 그랬지? 기억나? 그렇게 해서 요렇게, 그지? 그럼 이게 뭐야? 산란 가능한 큰 입자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지금 이런 게 지금 있으면은 C의 농도 이하에선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봐봐. 뭉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 뭉치기 전에는 이걸 마이셀이라 그러지? 거기서 문제에서 미셸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미셸이 형성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그럼 얘들이 따로따로 단독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이렇게 존재를 못해. 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아니야?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표면의 분자간의 힘이 급격히 작아졌잖아. 그럼 표면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서 산란 가능한 입자가 없어야 되잖아. 그리고 미셸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이 안에서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다고요. 왜? 물이랑 기름 별로 안 섞이잖아. 안 섞여. 여기 이 부분은 소수성 부분이라면 물 싫어하는 부분이야. 이 소수성 꼬리 부분은 당연히 물이랑 안 만나려고 하겠죠. 그럼 방법은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갖다 서는 방법밖에 없지. 그래, 그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갖다 서겠죠. 이렇게, 그죠? 갖다 선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봐. 처음에 이 표면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크게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매우 분자가 작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매우 작게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치? 근데 지금 표면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표면이 뭘로 덮여 있어요? 극성이죠. 극성 표면이고 물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 수소결합 같은 게 가능한 표면이란 말이지. 그런 표면에 이런 것들이 왔어. 이런 것들이 오면은 표면이 뭐로 바뀌는 거야? 이 부분으로 표면이 바뀌죠. 그럼 이 부분의 표면은 뭐예요? 무극성이잖아. 무극성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무극성이니까 분자간 힘이 어때? 힘이 작죠. 수소결합이나 이런 것도 못하잖아. 그럼 무극성이니까 분자간 힘이 작아. 그러면 분자간 힘이 작으면 표면 장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C라는 농도는 뭐겠습니까? C. 그렇지. 여기서 C라는 농도가 되면은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미셸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농도라는 거죠. 이해돼? 그럼 이제 미셸이 형성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C 농도까지는 어떻게 돼? 표면 장력이 이렇게 줄어들긴 줄어들다가 여기서 왜 이렇게 덜 줄어드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는데? 그렇지. 여기서 이제 많이 찼겠죠. 더 이상 찰 수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찰 거야, 그지? 꽉 차서 더 이상 못 차게 되면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얘가 뭐로 바뀌어? 미셸로 바뀌고 또 그 위로 차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표면 장력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죠. 그때부터는 표면 장력 차이가 별로 안 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산란세기도 그렇고 표면 장력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포화된다 그러거든. 이 부분에서 곡선이 이렇게 그냥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좀 줄고 있잖아, 그지? 확 하다가 지금 길기가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포화되고 있다는 거지. 포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아무리 이렇게 이런 이제 미셸 입자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해도요. 이런 미셸 입자들이 어떻게 될 수가 없어. 여기가 꽉꽉꽉꽉 차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미셸 입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못 만들어지잖아. 그럼 미셸 입자들이 못 만들어진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못 만들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산란세기는 어느 순간까지는 커지지만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표면 장력도 마찬가지. 표면이 어느 정도 덮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꽉 차게 되지. 꽉 차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돼? 찰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표면 장력도 당연히 줄어들다가 더 이상 줄어들지 못하는 어떤 구간이 올 거라는 거죠. 예,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지? 그거를 글로 잘 쓰시면 돼요. 써서 첨삭 받으세요. 첨삭 잘 안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지 말고 첨삭 꼭 받아라.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